38억. 38억이라고. 순자의 지하방 서랍을 몰래 뒤지던 미선의 손이 떨렸습니다. 로또 용지를 발견한 순간이었죠. 핸드폰으로 당첨 번호를 확인했어요. 숫자가 하나하나 일치했습니다. 1등 38억 원. 이게 정말. 미선의 입에서 신음 같은 웃음이 새어나왔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죠. 순자는 슈퍼에 간 사이였어요. 불과 10분. 그 짧은 시간에 미선은 언니의 방을 뒤진 겁니다. 화장실 간다는 핑계로요. 이건 내 거야. 미선은 로또를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서랍을 재빨리 닫았어요. 손을 떨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순자가 돌아온 겁니다. 미선아, 기다렸지? 미안, 줄이 길어서. 순자가 봉지를 들고 들어왔어요. 미선은 태연한 척 웃었습니다. 괜찮아, 언니. 나 먼저 갈게. 급한 일 생각났어. 벌써? 차라도 마시고 가지. 다음에. 바빠서. 안녕. 미선은 황급히 집을 나갔어요. 순자는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30년간 식당 주방에서 허리 굽혀 일하며 살아온 언니. 67세가 되도록 월세방에서 근근히 살아온 언니. 그런 언니의 마지막 희망을 미선은 훔쳐간 겁니다. 하지만 미선은 몰랐습니다. 순자가 단순한 노인이 아니라는 것을요. 30년 인생의 무게가 그녀를 얼마나 강하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정의로운 사람들이 그녀 곁에 얼마나 많은지를. 복권방 CCTV, 아파트 감시 카메라, 목격자 증언. 순자는 하나하나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허리는 아팠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죠. 미선아, 내가 그럴 줄은 몰랐다.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곧 눈물을 닦았습니다. 울 시간이 없었어요. 싸워야 했습니다. 38억을 둘러싼 두 자매의 전쟁. 과연 누가 승리할까요?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고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순자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이었죠. 67세가 된 지금도 몸은 자동으로 일어났어요. 30년 넘게 반복한 습관이었습니다. 일어나려는 순간 허리에서 찌릿한 통증이 왔어요. 순자는 이를 악물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릎도 시큰거렸죠. 관절염 때문이었어요. 벌써 5년째 달고 사는 병이었습니다. 지하방은 좁았습니다. 방 하나, 부엌 하나가 전부였어요. 월세는 40만 원이었습니다. 이 나이에도 월세를 내며 산다는 게 서러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돈이 없었거든요. 창문으로 빛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지하방이라 그랬죠. 습기도 많았어요. 겨울에는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여름에는 벌레가 나왔어요. 하지만 참고 살았습니다. 순자는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온수를 틀면 가습기가 나왔거든요. 차가운 물에 얼굴을 씻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이 보였어요.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었죠. 오늘도 힘내자. 순자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낡은 옷장에서 검은색 작업복을 꺼냈어요. 식당에서 입는 옷이었습니다. 소매 부분이 해졌지만 계속 입었어요. 새 옷 살 돈이 아까웠거든요. 간단히 김치로 아침을 먹었어요. 밥은 어젯밤에 미리 해둔 것이었습니다. 국은 끓이지 않았어요. 가스비가 아까웠거든요. 반찬도 김치 하나뿐이었습니다. 순자는 김치 몇 점과 밥을 후루룩 먹었어요. 후,
한숨이 나왔습니다. 밥맛이 없었어요. 하지만 먹어야 했습니다. 일을 해야 했으니까요. 6시 정각에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갔어요. 10분 거리였습니다. 아침 공기는 차가웠죠. 순자는 얇은 점퍼를 여몄습니다. 패딩을 사고 싶었지만 돈이 없었어요.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몇 명 서 있었어요. 출근하는 사람들이었죠. 순자는 구석에 섰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순자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딸 혜진에게서 온 문자가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 애들 데리고 갈게요. 저녁 같이 먹어요. 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딸을 보는 게 유일한 낙이었어요. 손주들 얼굴을 보면 힘든 것도 잊혔습니다. 그게 순자가 버티는 이유였어요. 버스가 왔어요. 순자는 경로석에 앉았습니다. 30분을 가야 했죠. 버스는 덜컹거렸어요. 순자는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67세인데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돈이 없었거든요. 연금도 없었어요.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식당에 도착한 건 7시였습니다.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벌써 사장님이 와 있었습니다. 순자 씨 왔어요?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장님은 50대 남자였어요. 무뚝뚝했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순자는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그리고 설거지부터 시작했어요. 어젯밤에 쌓인 그릇들이 가득했습니다. 산더미 같았어요. 찬물에 손을 담갔어요. 겨울이라 물이 얼음장처럼 차갑더군요. 손이 곧 시렸습니다. 빨개졌어요. 하지만 순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무 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했어요. 그릇을 닦았습니다. 냄비도 닦았어요. 프라이팬도 닦았습니다. 기름때가 잘 안 지워졌어요. 힘을 주어 문질렀습니다. 손목이 아팠어요. 설거지를 1시간 했습니다. 그 다음은 채소 다듬기였어요. 양파를 까고 파를 썰었습니다. 눈물이 났죠. 양파 때문이었어요. 순자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 작업했습니다. 감자도 깎았어요. 당근도 썰었습니다. 마늘도 다듬었어요. 손이 마늘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순자 씨, 잠깐 쉬다 해요.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할 일이 많아서요.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마요.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사장님의 말에 순자는 씁쓸했습니다. 나이. 그게 문제였어요. 67세. 일하기엔 너무 늙은 나이였죠. 하지만 쉬기엔 너무 가난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밀려왔어요. 순자는 더 바빠졌습니다. 설거지가 끝없이 쌓였죠. 주방 청소도 해야 했어요. 바닥도 닦아야 했습니다. 순자야, 물 좀 가져다 줘. 주방장이 소리쳤습니다. 순자는 뛰어갔어요. 허리는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물통을 들어 올렸어요. 무거웠습니다. 팔이 후들거렸어요. 여기요. 순자는 물통을 주방장에게 건넸습니다. 주방장은 받아서 썼어요. 고맙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오후 2시가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났어요. 손님들이 줄어들었습니다. 순자는 쉴 수 있었어요. 뒷문 앞에 앉았습니다. 다리를 주물렀죠. 무릎이 시큰거렸어요. 허리도 아팠습니다. 순자는 한숨을 쉬었어요. 후, 피곤했어요. 너무 피곤했습니다. 잠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이복 동생 미선이었습니다. 순자는 또 한숨을 쉬었어요. 미선에게서 오는 연락은
늘 돈 얘기였거든요. 여보세요? 언니, 나야 미선이.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뭔가 부탁할 게 있을 때의 목소리였어요. 순자는 알았습니다. 응, 무슨 일이야? 언니 미안한데 이번 달에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30만 원만. 역시나였어요.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예상했던 말이었죠. 미선아, 나도 형편이 어려워서. 언니, 제발. 딱 이번만. 다음 달에 꼭 갚을게. 응? 언니가 아니면 내가 누구한테 부탁해? 미선의 목소리가 애원조로 바뀌었어요. 순자는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래도 동생이었으니까요. 알았어. 계좌로 보내줄게. 고마워 언니. 역시 언니가 최고야. 사랑해. 미선은 곧바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순자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어요.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다음 달에 갚는다고 했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나? 미선은 늘 이랬어요. 빌려간 돈을 갚은 적이 없었습니다. 지난 1년간만 해도 200만 원을 빌려갔어요. 한 푼도 갚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거절하지 못했죠. 미선이 아버지의 재혼으로 들어온 동생이었지만 그래도 가족이었으니까요. 순자는 핸드폰 뱅킹 앱을 켰어요. 미선에게 3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통장 잔액을 확인했어요. 15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번 달 월세 내면 110만 원이네. 순자는 한숨을 쉬었어요. 빠듯했습니다. 항상 그랬어요. 오후 3시가 되자 순자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해야 했거든요. 채소를 더 다듬었어요. 고기도 썰었습니다. 저녁 6시에 퇴근했습니다. 순자는 다시 버스를 탔어요.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몸이 천근만근이었어요. 버스 안에서 순자는 창밖을 봤어요. 거리에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다들 바빠 보였죠. 가족들과 함께 걷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순자는 부러웠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67세인데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돈이 없었거든요. 남편이 돌아가신 게 벌써 10년 전이었어요. 교통사고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죠. 트럭이 들이받았어요. 남편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그때부터 순자는 혼자였어요. 딸 혜진을 키워야 했습니다. 대학까지 보내야 했죠. 보험금도 없었어요. 남편이 보험을 들지 않았거든요. 낮에는 식당에서 일했어요. 밤에는 아파트 청소를 했습니다. 새벽에는 신문 배달도 했어요. 잠은 하루에 3, 4시간밖에 못 잤죠. 몸이 망가졌어요. 허리 디스크가 왔습니다. 무릎 관절염도 생겼어요. 하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혜진을 공부시켰어요. 혜진은 전문대를 나와 간호조무사가 됐습니다. 순자는 자랑스러웠어요. 딸이 잘 커져서 고마웠죠. 이제 혜진은 결혼해서 아이 둘을 키우고 있었어요. 순자는 기뻤습니다. 하지만 혜진의 살림도 넉넉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작은 회사에 다녔습니다. 월급이 많지 않았죠. 아이 둘 키우기도 빠듯했어요. 대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자는 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혼자 벌어서 혼자 살았습니다. 딸에게 손 벌리고 싶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했어요. 지하방으로 내려갔습니다. 계단을 조심조심 내려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죠. 엄마. 현관에서 아이들 목소리가 들렸어요. 손주들이었습니다. 순자는 놀랐어요. 어머, 우리 사랑이들 왔네. 순자는 피곤함을 잊고 웃었어요.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따뜻했어요. 할머니, 오늘 뭐 먹어요?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순자는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계란과 김치가 있었죠. 고등어도 한 마리 있었어요. 딸 혜진이 들어왔어요. 엄마, 제가 할게요. 엄마 피곤하시잖아요. 아니야. 엄마가 할게. 손주들 먹일 건데. 순자는 계란을 깼습니다. 김치도 썰었어요. 김치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고등어도 구웠어요. 엄마, 오늘 힘드셨죠? 좀 쉬세요. 혜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엄마는 튼튼해. 엄마, 이제 그만 일하시고 우리 집에서 사세요. 제가 모실게요. 됐어. 내 형편도 어려운데 엄마가 짐이 되면 안 되지. 순자는 딸의 손을 잡았어요. 혜진의 손도 거칠었습니다. 일을 많이 한 손이었죠. 순자는 가슴이 아팠어요. 엄마가 돈 좀만 더 모으면 월세 걱정 없는 대로 이사 갈게. 엄마, 언제까지 이렇게 사실 거예요? 혜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순자는 딸을 안았습니다. 괜찮아. 엄마 건강해. 걱정 마. 저녁을 먹었어요. 김치찌개와 고등어구이, 계란말이였습니다. 손주들이 맛있게 먹었죠. 할머니, 이거 진짜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 더 먹어. 순자는 흐뭇하게 웃었어요. 이런 순간이 좋았습니다. 이런 순간 때문에 버텼어요. 저녁을 먹고 나서 혜진이 설거지를 했어요. 순자는 손주들과 놀아줬습니다. 할머니, 저희 내일 또 와도 돼요? 그럼 언제든지 와.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8시가 되자 혜진이 일어났어요. 엄마, 저희 이제 가볼게요. 애들 씻겨야 해서. 그래. 조심히 가. 이거 가져가. 순자는 비닐봉지를 건넸어요. 김치와 반찬을 담아뒀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엄마가 드세요. 됐어. 엄마는 많아. 가져가. 혜진은 봉지를 받았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해. 순자는 문 앞까지 배웅했습니다. 손을 흔들었죠. 딸과 손주들이 계단을 올라갔어요. 딸과 손주들이 떠나자 집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순자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어요. 뉴스가 나왔습니다. 별 관심이 없었죠. 순자는 멍하니 화면을 봤어요. 피곤했습니다. 핸드폰을 봤어요. 미선에게 30만 원을 보냈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죠. 잔액이 120만 원이었어요. 이번 달 월세 40만 원 내면 80만 원.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그러면 50만 원 정도 남겠네. 순자는 계산했어요. 빠듯했습니다. 항상 그랬어요. 후. 한숨이 나왔어요. 늘 이렇게 살았습니다. 30년 동안요. 순자는 눈을 감았어요. 피곤했습니다. 잠이 왔죠. 소파에서 그대로 잠들었어요. 밤 11시쯤 깼습니다. 목이 뻐근했어요. 일어나서 침대로 갔습니다. 누웠어요. 천장을 봤어요. 어두웠습니다. 순자는 생각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눈물이 났습니다. 억울했어요. 평생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나쁜 짓 한 번 안 했어요. 남 속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가난한 걸까요?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다음 생에는 편하게 살았으면. 그런 생각을 하며 순자는 잠들었어요. 그날 밤 순자는 꿈을 꿨어요. 이상한 꿈이었습니다. 남편이 나타났어요. 돌아가신 남편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모습이었어요. 여보. 순자는 눈물을 흘렸어요.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미소를 지었어요. 순자야. 여보, 보고 싶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어요. 남편이 순자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순자야, 고생 많았어. 아니에요. 괜찮아요. 전 괜찮아요. 미안해. 내가 먼저 가서. 아니에요. 여보 잘못 아니에요. 남편이 순자를 안았어요. 순자는 울었습니다. 순자야, 이제 그만 쉬어도 돼. 네. 행운이 올 거야. 곧. 아주 곧. 무슨 말이에요? 준비해. 행운을 받을 준비. 남편이 손을 흔들었어요. 그리고 멀어졌습니다. 여보, 여보, 가지 마세요. 순자는 소리쳤어요. 하지만 남편은 사라졌습니다. 여보, 순자는 잠에서 깼어요. 꿈이었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새벽 4시였습니다. 이상한 꿈이네. 순자는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이 따뜻했습니다. 남편을 만난 것 같았어요. 행운이 올 거라고 했는데 순자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행운 같은 건 없었습니다. 평생 고생만 했으니까요. 다시 잠들려고 했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 생각이 났어요. 그리워졌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됐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똑같은 일상을 살았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식당에 가고, 일하고, 퇴근하고, 자고. 목요일이 왔습니다. 순자가 기다리던 날이었어요. 매주 목요일은 시장 가는 날이었습니다. 일주일치 장을 봤죠. 그리고 복권방에 들러 로또를 샀어요. 오전 근무만 하고 일찍 퇴근했어요. 3시에 식당을 나왔습니다. 버스를 타고 시장으로 갔어요. 재래시장이었습니다. 순자는 이곳이 좋았어요. 물건도 싸고 정도 있었거든요. 순자 씨, 오늘도 왔어? 채소가게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았어요. 60대 아주머니였습니다. 네, 이모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배추가 좋아. 가져가. 싸게 줄게. 얼마예요? 순자 씨한테는 5,000원만 받을게. 감사합니다. 순자는 배추를 샀습니다. 무도 샀어요. 파도 샀습니다. 감자도 샀어요. 생선 가게에 들렀어요. 고등어가 신선해 보였습니다. 아저씨, 고등어 2마리 주세요. 그래요. 순자 씨, 7,000원이야. 고등어도 샀어요. 오늘은 장을 많이 봤습니다. 손주들이 올 거였거든요. 과일 가게에도 들렀어요. 사과가 먹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사과 5개만 주세요. 1만 원이에요. 순자는 돈을 냈어요. 사과를 받았습니다. 손주들이 좋아할 것 같았어요. 장을 다 보고 나니 5시가 됐어요.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장바구니가 무거웠어요. 순자는 힘들게 들고 걸었습니다. 그때 순자는 복권방을 봤어요. 늘 지나치던 곳이었죠. 오늘은 살까? 순자는 매주 목요일마다 로또를 샀어요. 1,000원짜리 한 장씩이었습니다. 당첨될 거라는 기대는 안 했어요. 그냥 작은 즐거움이었죠. 복권방에 들어갔습니다. 주인 아저씨가 있었어요. 60대 남자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순자 씨. 주인은 순자를 알고 있었어요. 단골이었거든요. 매주 목요일마다 왔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오늘도 로또 한 장? 네. 자동이요, 수동이요? 자동으로 주세요. 제가 번호 뭘 찍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주인이 로또를 뽑아줬어요. 기계에서 쭈르륵 나왔습니다. 여기요. 이번 주에는 꼭 당첨되시길. 그럼 좋겠네요. 근데 제가 당첨될 리 있겠어요. 순자는 웃었어요. 주인도 웃었습니다. 그래도 희망은 가져야죠. 누가 알아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순자는 1,000원을 냈어요.
로또를 받았습니다. 지갑에 넣었어요. 그리고 집으로 갔어요.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걸었습니다. 팔이 아팠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지하방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죠. 장바구니를 내려놓았습니다. 팔이 후들거렸어요. 채소를 냉장고에 넣었어요. 고등어도 넣었습니다. 사과는 싱크대에 뒀어요. 씻어서 먹으려고요. 로또는 방 서랍에 넣었어요. 늘 그렇게 보관했습니다. 서랍 깊숙이 넣었어요. 오늘도 수고했다. 순자는 스스로를 격려했어요. 그리고 샤워를 했습니다. 따뜻한 물이 몸을 감쌌어요. 기분이 좋았습니다. 샤워를 하고 나와 텔레비전을 켰어요.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순자는 드라마를 보며 쉬었어요. 저녁은 라면으로 때웠어요. 계란을 넣어서 끓였죠. 맛있다. 혼자 먹는 저녁이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밤 9시가 됐습니다. 로또 추첨 시간이었어요. 순자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로또 사이트에 들어갔습니다. 추첨 번호가 떴어요. 순자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로또를 꺼냈죠. 어디 보자. 이번엔 몇 개나 맞을까? 순자는 로또를 펼쳤어요. 번호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번호를 봤어요. 일치했습니다. 오, 하나 맞네. 신기하다. 두 번째 번호도 봤어요. 이것도 일치했습니다. 두 개. 오늘 운이 좋네. 세 번째 번호. 일치했어요. 헐, 세 개. 네 번째 번호. 일치했습니다. 네. 네 개. 순자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다섯 번째 번호를 봤어요. 일치했습니다. 다섯 개. 여섯 번째 번호를 봤어요. 떨리는 손으로 확인했습니다. 일치했습니다. 헉! 헉! 이게. 순자는 로또를 떨어뜨렸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다시 집어들었어요.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혹시 잘못 본 건 아닐까 싶었어요. 틀림없었어요. 6개 모두 일치했습니다. 보너스 번호까지 확인했어요. 그것도 일치했습니다. 1등. 1등이야. 순자는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핸드폰으로 당첨금을 확인했어요. 손이 떨려서 제대로 누르기 힘들었습니다. 38억 원. 38억. 38억. 38억 원.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꿈인가 싶었습니다. 뺨을 꼬집어 봤어요. 아팠습니다. 아야. 꿈이 아니야. 진짜야. 순자는 로또를 다시 봤어요. 확실했습니다. 1등이었어요. 정말이야.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주르륵 흘렀어요. 30년을 고생했어요. 허리 아파하며 일했습니다. 월세 걱정하며 살았죠.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고 살았어요. 이제 걱정이 없어지는 겁니다. 38억이에요. 상상도 못할 돈이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순자는 중얼거렸어요. 꿈에 나온 남편이 생각났습니다. 행운이 올 거야라고 했었죠. 정말 행운이 왔어요. 남편이 보내준 행운이었습니다. 순자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지? 당장 찾아가야 하나? 아니면 기다려야 하나? 머리가 복잡했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일단 혜진이에게 얘기해야겠다. 딸에게 말하기로 했어요. 혜진은 믿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밤이었어요. 시계를 봤어요. 밤 9시 30분이었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내일 얘기하기로 했습니다. 순자는 로또를 다시 서랍에 넣었어요. 깊숙이 넣었습니다. 가장 안쪽에 넣었어요.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 절대로. 조심스럽게 서랍을 닫았어요.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흥분돼 있었거든요. 38억이라는 돈이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이제 혜진이 빚도 갚아줄 수 있겠다. 순주들 학원도 보낼 수 있겠어. 월세 걱정 없는 집도 살 수 있겠지. 일도 그만둘 수 있겠어.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눈물이 또 났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순자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어요. 7시였어요. 오늘은 쉬는 날이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서랍을 확인했어요. 로또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휴, 다행이다. 안심이 됐어요. 순자는 로또를 꺼내서 다시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었어요. 1등이었습니다. 핸드폰을 봤어요. 혜진에게 전화하려다 멈췄습니다. 전화로 말하긴 그렇고 직접 만나서 얘기해야겠다. 혜진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혜진아, 오늘 시간 되면 잠깐 엄마 집에 들러줄래? 중요한 얘기가 있어. 곧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괜찮으세요? 오후 3시쯤 갈게요. 응, 괜찮아. 좋은 일이야. 기다릴게. 순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아침을 먹고 집 청소를 했습니다. 딸이 오니까 깨끗하게 해야 했죠. 걸레질도 하고 화장실도 닦았어요. 청소를 하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지? 순자는 문을 열었습니다. 언니! 미선이 서 있었어요.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있었어요. 미선아? 갑자기 웬일이야? 언니, 근처 지나가다가 들어가도 돼? 응, 들어와. 미선이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코를 찌푸렸어요. 언니, 여전히 좁네. 언제 이사 갈 거야? 지하방은 습하잖아. 돈 모으고 있어. 천천히. 에휴, 언니도 참.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이런 데서 살아. 나 같으면 못 살아. 미선의 말투가 거슬렸어요. 하지만 순자는 참았습니다. 늘 이랬거든요. 커피 줄까? 응, 고마워. 근데 언니, 설탕 많이 넣어줘. 아메리카노는 싫어. 순자는 부엌으로 갔어요. 인스턴트 커피를 탔습니다. 설탕을 2숟가락 넣었어요. 프림도 넣었습니다. 미선에게 커피를 건넸어요. 고마워 언니. 미선이 커피를 마셨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언니, 근데 화장실 좀 써도 돼? 커피 마시니까 급해. 그래, 쓰고 와. 미선이 일어났어요. 화장실로 가는 척하더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자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미선이 무엇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미선은 재빨리 방을 둘러봤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옷이 들어있었어요. 다른 서랍도 열었습니다. 그때 로또가 보였어요. 서랍 깊숙한 곳에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미선은 로또를 꺼냈어요. 펼쳐봤습니다. 로또였어요. 언니가 로또를 사? 신기하네? 미선은 호기심이 생겼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로또 사이트에 들어갔어요. 지난주 당첨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로또의 번호와 대조했어요. 첫 번째 번호, 일치. 두 번째 번호, 일치.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모두 일치. 미선의 눈이 커졌어요. 심장이 멎은 것 같았습니다. 이게 1등? 당첨금을 확인했어요. 38억 원. 38억. 38억이라고. 미선의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언니가 38억에 당첨됐어?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이었어요. 미선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여러 생각이 스쳤어요. 38억. 38억이면 내 빚도 다 갚을 수 있어. 집도 살 수 있고, 차도 바꿀 수 있어. 여행도 갈 수 있고. 미선은 욕심이 생겼어요. 38억. 평생 볼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언니는 혼자잖아. 딸도 있긴 하지만 이 돈이면 나도. 미선의 손이 로또를 향했어요. 잡았습니다. 주머니에 넣으려고 했어요. 그때 양심이 찔렸습니다. 안 돼. 이건 언니 거야. 내가 가져가면 안 돼. 하지만 욕심이 더 컸어요. 언니는 나이도 많잖아. 얼마나 쓰겠어. 나는 아직 젊어. 더 쓸 데가 많아. 그리고 언니는 평생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이 돈 없어도 똑같아. 하지만 나는 이 돈이 필요해. 미선은 자기 합리화를 했어요. 로또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미선아, 뭐해? 화장실 아니었어? 복도에서 순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미선은 화들짝 놀랐습니다. 언니, 지금 가! 미선은 황급히 서랍을 닫았어요.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변기물을 내렸어요. 나왔습니다. 순자가 복도에 서 있었어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 배가 좀 아파서. 미안. 괜찮아? 약 줄까? 아니야, 괜찮아. 언니, 근데 나 급한 전화 와서 먼저 갈게. 벌써? 커피도 다 안 마셨잖아. 응, 미안. 정말 급해. 다음에 또 올게. 미선이 황급히 현관으로 갔습니다. 신발을 신었습니다. 그래, 조심히 가. 응, 안녕 언니. 미선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계단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이상하네. 왜 저렇게 급하게 가지?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하지만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미선이 늘 급하게 왔다 갔다 하니까요. 거실로 들어갔어요. 커피잔을 치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청소를 했어요. 점심을 먹었어요. 어제 산 고등어를 구웠습니다. 맛있다. 혼자 먹는 점심이었어요. 순자는 로또 생각을 했습니다. 38억. 정말 믿기지 않아. 기분이 좋았어요. 혜진에게 빨리 말하고 싶었어요. 오후 2시가 되었습니다. 혜진이 올 시간이 다가왔어요. 순자는 설렜어요. 그런데 갑자기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로또. 확인해 볼까? 서랍을 열어봤어요. 로또가 없었어요. 어디 갔지? 순자는 당황했습니다. 서랍을 뒤졌어요. 하지만 로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분명 여기 넣어뒀는데? 다른 서랍도 열어봤어요. 옷장도 뒤졌습니다. 침대 밑도 봤죠. 소파 밑도 확인했어요. 하지만 로또는 없었습니다.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순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안 돼, 안 돼. 어디 갔어?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눈앞이 캄캄했어요. 어디 있어? 미친 듯이 집안을 뒤졌어요. 부엌도 뒤졌습니다. 화장실도 뒤졌어요. 하지만 로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순자는 떠올렸어요. 미선. 오늘 아침에 미선이 왔었죠. 화장실을 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래 있었어요. 그리고 급하게 갔어요. 로또가 사라졌습니다. 설마 동생이 그랬을 리. 순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설마 동생이 그랬을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확신이 들었어요. 미선이 가져갔다. 틀림없었어요. 미선이가. 순자는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주르륵 흘렀습니다. 미선아, 네가 그럴 수가. 네가.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이었어요. 38억이 사라졌어요. 순자의 행운이 날아간 겁니다. 꿈 같던 행복이 사라졌어요. 으하. 순자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억울했습니다. 분했죠.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30년을 고생했어요. 겨우 찾아온 행운이었습니다. 그게 사라진 거예요. 동생한테 도둑 맞은 겁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었습니다. 목이 쉬었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엄마, 나 혜진이야. 문 열어주세요. 딸이었어요. 순자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일어나서 문을 열었어요.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왜 우셨어요? 얼굴이 왜 이래요? 혜진이 깜짝 놀랐어요. 순자의 얼굴이 엉망이었거든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혜진아. 순자는 딸을 안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울었어요. 엄마, 대체 무슨 일이에요? 말씀해 주세요. 혜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를 안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소파에 앉혔어요. 순자는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로또에 당첨된 것, 38억, 서랍에 넣어둔 것, 미선이 다녀간 것, 로또가 사라진 것. 혜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뭐라고요? 38억? 로또 1등? 그게 사라졌다고요? 응, 미선이가 가져간 것 같아. 이모가요? 설마, 정말요? 혜진도 믿기 힘들어했어요. 하지만 순자의 표정을 보니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어떡하지? 어떻게 38억이 내 돈이 내가 30년 고생해서 겨우 받은 선물인데. 엄마, 괜찮아요.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꼼 찾을 거예요. 어떻게? 혜진은 생각보다 침착했어요. 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해요. 그리고 증거를 모아야 해요. 증거요? 네, 엄마가 로또를 샀다는 증거요. 복권방에 CCTV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복권방 주인도 엄마를 알잖아요. 증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 그렇지. 순자는 희망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모가 오늘 아침에 왔다는 것도 증명해야 해요. 아파트에 CCTV가 있어요. 그것도 확보해야죠. CCTV? 엄마,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꼭 찾을 거예요. 이모가 가져간 거 맞으면 경찰이 찾아줄 거예요. 혜진의 말에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찾아야지. 내 돈이야. 내가 산 거야. 순자의 눈에 결기가 돌았습니다. 67세의 노인이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30년을 고생한 대가였습니다. 혜진아, 우리 지금 경찰서 가자. 네, 엄마, 같이 가요. 두 사람은 일어났습니다. 순자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순자와 혜진은 민원실로 갔습니다. 젊은 경찰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경찰관이 물었어요. 저 로또를 도난당했어요. 로또요? 경찰관이 의아의 표정을 했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네, 1등 당첨된 로또요. 38억짜리요. 38억이요? 경찰관의 눈이 커졌어요. 옆에 있던 다른 경찰관들도 쳐다봤습니다. 네, 38억 원이요. 타자 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잠시 후 팀장이 말했습니다. 확인됐습니다. 해당 번호로 1등 당첨이 맞습니다. 아직 찾아가지 않으셨네요. 네, 제가 찾아가기 전에 도난당했어요. 알겠습니다.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해당 로또 번호로 당첨금 지급을 보류하겠습니다. 누군가 찾으러 오면 경찰에 신고하고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법적 분쟁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게 좋겠어요. 네, 지금 변호사랑 같이 있어요. 그럼 다행이네요. 증거 자료를 잘 모으세요. 그리고 저희한테도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순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다. 미선이가 아직 안 갔네. 엄마, 이제 기다려야 해요. 이모가 움직일 때까지요. 혜진이 말했어요. 수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안에 움직일 거예요. 38억이잖아요. 참기 힘들 겁니다. 수진의 말이 맞았어요. 그렇게 큰 돈을 그냥 두고 볼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해야 할 게 있어요. 뭔가요? 박미선 씨 주변을 조사해야 해요. 혹시 로또를 어디 숨겨뒀는지, 누구한테 얘기했는지요. 어떻게 조사하죠? 사설 탐정을 고용할 수도 있고. 그때 혜진이 생각났다는 듯 말했어요. 엄마, 동수 아저씨. 동수 아저씨? 네, 우리 아파트 같은 층에 사시는 분이요. 은퇴한 경찰관이세요. 30년 하셨대요. 아, 최동수 씨? 순자도 알았어요. 같은 동네에서 30년 넘게 산 이웃이었습니다. 그분한테 부탁해봐요. 좋은 분이잖아요. 하지만 민폐 아닐까? 엄마, 38억이에요. 부탁해야죠. 혜진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수진도 동의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경찰 출신이면 이런 일에 익숙하실 거예요. 그럼 한번 연락해볼게. 순자는 동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동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70세 노인이었지만 목소리는 젊었습니다. 동수 씨, 저 순자예요. 아, 순자 씨, 무슨 일이세요? 혹시 시간 되시면 좀 만날 수 있을까요?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물론이죠. 언제요? 지금 가능하세요? 네, 가능해요. 어디서 만날까요? 우리 집 앞 카페요. 알겠습니다. 30분 후에 갈게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여기서 서류 작업할게요. 고소장도 준비해야 하고요. 어머님은 최동수 씨 만나고 오세요. 알겠습니다. 수진 씨, 정말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꼭 이기셔야 해요. 순자와 혜진은 사무실을 나왔어요.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30분 후 동수가 도착했어요. 70세였지만 건강해 보였습니다. 키도 컸어요. 순자 씨,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니요, 방금 왔어요. 동수 씨, 고마워요. 무슨 일이세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요? 순자는 또다시 상황을 설명했어요. 로또 당첨, 도난, 미선의 의심. 동수는 심각하게 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순자 씨, 제가 도와드릴게요. 네? 저 경찰 30년 했어요. 이런 사건 많이 봤죠. 미행도 해봤고 조사도 해봤어요. 도와드릴 수 있어요. 동수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순자는 감동했습니다. 정말요? 하지만 민폐 아닐까요? 아니에요. 순자 씨는 좋은 분이에요. 30년을 같은 동네에서 살면서 봤어요. 성실하고 착하시죠.
그런 분이 억울한 일 당하면 안 되잖아요. 동수의 말에 순자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우선 박미선 씨를 미행해야겠어요. 어디 사는지 아세요? 네, 광진구 자양동이요. 좋아요. 제가 내일부터 미행할게요. 움직임을 파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수 씨. 그리고 로또 본사도 감시해야 해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요. 본사에는 연락했어요. 누가 찾으러 오면 경찰에 신고한대요. 잘하셨어요. 그럼 이제 기다리는 수밖에 없네요. 동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은 카페에서 대책을 논의했어요. 동수는 경험이 많았어요. 여러 조언을 해줬습니다. 순자 씨, 박미선 씨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자극하면 로또를 숨길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소문나면 복잡해져요. 네. 제가 미행하면서 박미선 씨가 누구를 만나는지, 어디를 가는지 파악할게요. 그리고 로또를 어디 숨겼는지도 알아낼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대화를 마치고 헤어졌어요. 순자와 혜진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엄마, 좋은 분들이 많아요. 수진이도 도와주고, 동수 아저씨도 도와주고. 그래, 고마운 사람들이야. 순자는 가슴이 따뜻했어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혜진이 말했어요. 엄마, 제가 저녁 만들어 드릴게요. 아니야, 엄마가 할게. 엄마, 오늘 하루 힘드셨잖아요. 제가 할게요. 혜진이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순자가 산 재료들이 있었어요. 혜진은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계란말이도 만들었습니다. 순자는 소파에 앉아서 쉬었어요. 저녁을 먹었습니다. 둘이서 조용히 먹었습니다.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꼭 찾을 거예요. 응, 고마워. 식사를 마치고 혜진이 설거지를 했어요. 순자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엄마, 저 이제 가볼게요. 내일 또 올게요. 그래, 조심히 가. 혜진이 떠나고 순자는 혼자 남았어요. 조용했습니다. 순자는 생각했어요. 미선에 대해서요. 미선은 순자보다 5살 어렸습니다. 순자의 아버지가 재혼했을 때 딸려온 동생이었어요. 처음에는 사이가 좋았어요. 순자는 미선을 친동생처럼 대했습니다. 하지만 미선은 달랐어요. 미선은 어릴 때부터 예쁜 걸 좋아했어요. 공부는 안 했습니다. 일도 안 했어요. 놀기만 좋아했죠. 순자가 열심히 일할 때 미선은 놀았습니다. 순자가 돈을 모을 때 미선은 썼습니다. 미선은 20대에 결혼했어요. 남자는 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실패했어요. 빚만 늘었죠. 그때부터 미선은 순자에게 손을 벌렀습니다.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순자는 처음엔 도와줬어요. 하지만 미선은 갚지 않았습니다. 또 빌려갔습니다. 또 갚지 않았어요. 30년 동안 미선이 빌려간 돈이 얼마인지 순자도 몰랐습니다. 수천만 원은 될 거예요. 한 번은 순자의 남편 장례식 때였어요.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순자는 슬픔에 빠져 있었어요. 그때 미선이 왔습니다. 조의금을 내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미선은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언니, 미안한데 1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급해서. 순자는 믿을 수 없었어요. 남편 장례식 날이었습니다. 미선아, 지금이 무슨 날인데. 알아, 근데 정말 급해. 다음 주에 꼭 갚을게. 순자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하지 못했어요. 1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미선은 갚지 않았습니다. 또 한 번은 순자가 허리 수술을 받았을 때였어요. 순자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미선이 문병 왔습니다.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습니다. 언니, 괜찮아? 응, 고마워. 언니, 근데 미안한데 5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순자는 허탈했어요. 문병 온 게 아니었어요. 돈 빌리러 온 거였어요. 그래도 순자는 빌려줬습니다. 미선이 동생이었으니까요. 이런 일이 수십 번 반복됐어요. 순자는 지쳤습니다. 하지만 거절하지 못했어요. 그런 미선이 이제 로또를 훔쳐간 겁니다. 38억을요. 미선아, 너 정말... 순자는 한숨을 쉬었어요.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또 잠을 설쳤어요. 미선 생각, 로또 생각, 38억 생각.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새벽 3시쯤 겨우 잠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순자는 일찍 일어났어요. 7시였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동수에게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순자 씨, 저 지금 박미선 씨 집 앞에 있어요.
아침 6시부터 대기 중입니다. 움직임 있으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순자는 감동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미행을 시작한 겁니다. 답장을 보냈어요. 감사합니다, 동수씨. 조심하세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순자는 아침을 먹었어요. 밥맛이 없었지만 억지로 먹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어요. 뉴스가 나왔습니다. 별 관심이 없었어요. 9시가 됐습니다. 동수에게 전화가 왔어요. 순자씨. 네, 동수씨. 박미선 씨가 집에서 나왔어요. 차를 타고 어디론가 가고 있습니다. 어디로요? 아직 모르겠어요. 제가 뒤따라가고 있어요. 택시 탔어요. 조심하세요. 네, 계속 연락드릴게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순자는 조마조마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30분 후 동수에게 전화가 또 왔어요. 순자씨, 은행에 갔어요. 은행이요? 네, 지금 안에 들어갔어요. 뭔가 준비하는 것 같아요. 무슨 준비요? 아마 로또 찾으러 가기 전에 계좌 같은 걸 준비하는 것 같아요. 큰 돈이 들어올 거니까요. 그럼 곧 본사에 가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오늘이나 내일쯤요. 순자는 심장이 더 빨리 뛰었어요. 알겠습니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계속 지켜보고 있을게요. 전화를 끊었어요. 수진이 전화했습니다. 혜진아, 무슨 일이야? 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동수 아저씨가 미선이를 미행하고 있대요. 은행에 갔대요. 곧 본사에 갈 것 같아요. 정말요? 그럼 우리도 준비해야 해요. 제가 지금 갈게요. 그래. 혜진은 30분 만에 도착했어요. 순자와 함께 대기했습니다. 오후 2시쯤 동수에게 전화가 왔어요. 순자씨, 박미선 씨가 로또 본사를 향하고 있어요. 정말요? 네, 지금 택시 타고 가고. 건배. 모두가 잔을 부딪혔어요. 순자는 행복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었어요. 순자 씨, 이제 일 그만두셔도 되겠네요. 동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네, 이제 좀 쉴 수 있겠어요. 당연하죠. 67세인데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어요. 엄마, 이제 편하게 사세요. 제 빚도 갚아드릴게요. 아니야, 엄마가 갚아줄게. 그동안 고생 많았어. 순자는 딸의 손을 잡았어요. 혜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헤어졌어요. 수지는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동수도 집으로 갔어요. 순자와 혜진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엄마, 오늘 저도 여기서 자고 갈게요. 그래, 같이 자자.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았어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엄마, 믿어줘요? 38억이에요. 안 믿겨. 꿈 같아. 진짜예요. 일주일 후면 입금돼요. 순자는 웃었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남편이 보낸 선물이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경찰서에 여러 번 갔어요. 조사를 받았습니다. 미선도 조사받았어요. 미선은 끝까지 우겼습니다. 자기가 샀다고요. 하지만 증거가 명확했어요. 복권방 CCTV, 아파트 CCTV, 복권방 주인 증언, 관리소장 증언. 미선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검찰에 송치됐어요.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일주일 후 순자의 계좌에 돈이 들어왔어요. 27억 원. 순자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27억. 정말 들어왔어.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순자는 바로 혜진에게 전화했습니다. 혜진아, 돈 들어왔어. 정말요? 엄마. 응, 27억. 축하해요, 엄마. 두 사람은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순자는 은행에 갔어요. 혜진과 함께요. 대출 상담을 받았습니다. 혜진의 빚을 갚아주려고요. 얼마나 빚이 있어? 엄마, 괜찮아요. 말해봐. 1천만 원이요. 순자는 놀랐어요. 그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알겠어. 엄마가 다 갚아줄게. 엄마, 괜찮아. 이제 돈 있어. 순자는 혜진의 빚을 모두 갚아줬어요. 5천만 원을요. 혜진은 울었습니다.
고마워서요. 엄마, 고마워요. 정말. 괜찮아. 우리 딸인데. 순자는 딸을 안았어요. 그리고 집도 알아봤습니다. 월세가 아닌 전세로요. 좋은 집을 찾았어요. 방 2개짜리 아파트였습니다. 전세금은 2억 원이었어요. 순자는 계약했습니다. 이사 준비를 했어요. 한 달 후, 순자는 새 집으로 이사했어요. 지하방이 아니었습니다. 햇빛이 잘 들었어요. 넓었습니다. 깨끗했어요. 순자는 행복했습니다. 이제 편하게 살 수 있겠다. 그리고 식당 일도 그만뒀습니다. 사장님께 말씀드렸어요. 사장님, 죄송한데 그만둬야 할 것 같아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요. 죄송합니다. 그래요? 아쉽네요. 그동안 수고하셨어요. 사장님이 손을 내밀었어요. 순자는 악수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30년 일한 식당을 떠났어요. 허리 아프게 일한 곳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순자는 자유로웠습니다. 며칠 후 미선의 재판이 있었어요. 순자는 법정에 갔습니다. 미선이 피고석에 앉아 있었어요. 순자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물었어요. 피고인, 혐의를 인정합니까? 미선은 고개를 숙였어요. 인정합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순자는 미선을 봤어요.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미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언니, 미안해요. 순자는 제가 욕심을 부렸어요. 정말 미안해요. 미선이 울었어요. 순자도 눈물이 났습니다. 언니,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박미선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집행유예였어요. 감옥에는 가지 않는 겁니다. 재판이 끝났어요. 미선이 나왔습니다. 순자는 미선에게 다가갔어요. 미선아, 언니, 정말 미안해. 정말. 미선이 순자를 안았어요. 순자도 미선을 안았습니다. 이제 다시는 이러지 마. 응, 정말 미안해 언니. 나 정말 잘못했어. 두 자매는 한참을 울었어요. 법정 복도에서요. 미선아, 앞으로 잘 살아. 빚도 천천히 갚고. 언니, 엄마가 보고 계실 거야. 우리 착하게 살자. 응, 고마워 언니. 미선은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떠났습니다. 순자는 미선의 뒷모습을 봤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용서했어요. 그래도 동생이었으니까요. 다만 예전처럼은 돌아가지는 않을 거예요. 신뢰가 깨진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며칠 후 순자는 동수를 만났어요. 카페에서요. 동수 씨, 커피 한잔 할까요? 좋죠. 두 사람은 카페에 앉았어요.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동수 씨, 정말 고마웠어요. 동수 씨 덕분에 제가 돈을 찾을 수 있었어요. 괜찮아요. 당연한 거예요. 아니에요. 정말 고마워요. 순자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동수가 웃었습니다. 순자 씨가 포기하지 않으셔서 가능했던 거예요. 동수 씨, 네? 순자는 망설였어요.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저 동수 씨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뭔데요? 동수 씨, 저랑 앞으로 자주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이웃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순자가 얼굴을 붉혔어요. 동수도 알아챘습니다. 순자 씨, 동수 씨가 싫으시면 괜찮아요. 저 혼자 생각일 수도 있고. 아니에요. 동수가 순자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저도 순자 씨를 오래전부터 좋아했어요. 정말요? 네, 30년 동안 봐왔어요. 성실하고 착한 모습을요. 힘들어도 불평 안 하는 모습을요. 그런 순자 씨가 좋았어요. 동수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순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저 이제 67세인데요. 늙었어요. 저는 70인걸요.
더 늙었죠. 두 사람이 웃었어요.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 남은 인생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네, 그럴게요. 순자는 행복했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어요. 두 사람은 손을 잡았습니다. 카페 창밖으로 햇살이 비쳤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순자와 동수는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